살면서 가장 마음 무거운 순간 중 하나가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내 자식한테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으로 허락해 놓은 합법적인 현금 증여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녀와 손주에게 현금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이 열어놓은 문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20년 넘게 세금 문제와 재산 이전 상담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현금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보내고 별 생각 없이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수천 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현금 이동은 금융기관을 통해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때서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즉 10년 주기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복님은 65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 조금씩만 드리거나 아예 현금으로 직접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의 권유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그동안 쓰지 못하고 묶어둔 공제 한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이전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합법적으로요. 그 이후에는 손주들 이름으로도 각각 2천만 원씩 추가로 증여하셨습니다. 합산하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 없이 가족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이분이 가장 아쉬워하신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공제 한도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거나 언제 마지막으로 증여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제 한도 10년 기산일을 기준으로 내가 자녀에게 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나머지 한도만큼은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곧 절세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내가 번 돈을 배우자 통장에 넣어주는 것조차 증여세가 붙는다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이 아주 넉넉하게 열어놓은 문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6억,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 이 모두를 동시에 활용하셔도 서로 간섭이 없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일어날 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분산되어 있으면 상속세 부담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이름에 모든 재산이 몰려있는 것보다 부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재산 분산을 통한 상속세 절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넣지 말자는 뜻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하시는 박종철님은 70세에 은퇴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둔 정기예금 5억 원을 처리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셨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움직이기도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세무사 상담 이후 이분은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한도 안에서 4억 5천만 원을 증여 신고와 함께 이전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두셨고요. 그 결과 부부 두 분 모두 재산을 골고루 나눠 갖게 되었고 실제로 몇 해 뒤 이분이 건강 문제로 상속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처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 부담이 나왔습니다. 미리 이전해둔 배우자 몫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 결정을 후회 없이 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재산을 훨씬 많이 갖고 계신 경우라면 지금 바로 배우자 증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세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께는 더욱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줄 때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사실 나눠서 조금씩 주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제한도, 즉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한 번에 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나눠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을 주고 3년 후에 2천만 원을 더 줘도 총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합산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안에서 얼마를 어떻게 나눠드리느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미리 설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지금 막 태어났다면 태어난 직후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 10년에 성인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또 증여하면 세금 없이 총 9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명수님은 첫 손주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뭔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일단 적금 통장만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손주 명의로 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손주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10살이 되던 해에 또 2천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현재 그 손주는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차곡차곡 불어난 금액이 초기 증여 원금의 수익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목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돈이 손주의 학비와 미래 준비에 보탬이 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손주에게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여는 서두르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줄 여유가 없더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얼마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계획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을 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공제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금액이 크거나 나중에 상속 문제가 함께 얽히게 될 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증여는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공제 한도 아니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그 날짜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언제 주었는지, 얼마를 주었는지를 입증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있으면 명확하게 증빙이 됩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현금으로 건네는 방식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증여를 입증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날짜, 금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불래님은 70대 초반의 아들에게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때 이 4천만 원이 어디서 온 돈인지 입증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게 되었고,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긴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당시 거래 상황과 정황을 모아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큰 문제는 넘겼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주변 분들께 꼭 계좌로 주고 신고도 하라고 강조하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절차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미 현금으로 직접 드린 경우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 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두시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처리는 항상 번거롭고 불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계좌이체와 증여 신고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금 증여 외에도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한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드리는 생활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반드시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하고 금액이 사회 통념에 맞는 범위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주 용돈이나 등록금을 부모 대신 대주는 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단, 이게 생활비 명목으로 들였다가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데 쓴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수와 결혼 관련 비용입니다. 혼수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 등 사회 통념 범위 안의 금액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일부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분할 증여입니다. 이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자녀와 손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주가 4명이라면 추가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이걸 더하면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윤재민님은 73세에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2명, 손주가 3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전 재산을 나중에 상속으로 다 넘기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된 후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니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 배우자에게 3억 원, 손주 3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합산하면 총 4억 6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 금액을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고 결국 3년에 걸쳐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과세 대상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가족 모두가 예상보다 훨씬 부담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꼼수가 아니라 법이 허락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은 재산이 있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가족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세무사와 간단한 상담 한 번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허락한 합법적인 현금 증여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 배우자에게 10년에 6억 원, 손주에게는 또 별도로 증여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
절차상 반드시 계좌이체와 증여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법으로 열려있는 문입니다. 탈세가 아닙니다. 법이 허락해놓은 권리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쓰지 않다가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게 내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아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소중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